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 산책인데 오늘은 벌써 4절을 들어갑니다. 4절의 존재 질문의 존재적 우위, 그러니까 Der Ontischüpfung der Seinsfrage 라고 하는 제목, 그죠? 존재 질문의 존재적 우위. 3절에서는 존재론적 우위를 다뤘죠. 존재적 우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미리 말씀드리자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현존재, 그 현존재에 빼어난, 그죠? 그러한 특징,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사실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그죠? 우리는 이 인간의 탁월함을 플라톤이나 또한 그 전의 철학자들로부터 이미 이야기되고 있고, 그죠? 특히 영혼의 탁월함,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또한 신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또한 중세 철학으로 가면서 중세 신학이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이 영혼, 그죠? 그리스어로는 푸시케,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아니마라고 하는 이 영혼의 독특성, 그리고 노에시스,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누스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누스를 가진 인간, 그 영혼 때문에 인간은 탁월한 그러한 빼어난 존재로서 이미 고대 철학에서 간주되었고, 중세에서도 이것이 신적 존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아니마가 간주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텔렉투스, 지성에 의하여, 그죠? 노에시스, 지성과 사고에 의하여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 뛰어난 그러한 존재임을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현존재의 존재적 우위가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issenschaft wie überhaupt kann als das ganze eines Begründungszusammenhanges wahrer Sätze bestimmt werden,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문 일반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 학문 일반은 참다운 명제들의 근거 제시 연관의 전체로서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명제를 근거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 연관, 그게 바로 학문 일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학문을 그 의미에 있어서 제대로 적중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명제를 밝힌다 그러면 이미 명제의 근거 제시는 하이데거 이전에, 그죠? 철학의 특징들로서 칸트한테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명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근거 제시, 이게 그의 존재 질문을 토대로 하는 존재와 시간의 어떤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죠? 이미 했죠.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논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학문의 개념은 자기가 하는 이러한 존재와 시간의 기획과는 결코 거리가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학문들은 인간의,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하려는 거예요. 학문들은 인간의 행위들로서, 행위관계로서 이 존재자, 곧 인간 존재자의 존재 양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의 근거 제시, 참다운 명제들을 근거 제시하는 베그린둥 바를 제저, 이런 것하고는, 이런 학문의
논리학적 특징 갖고는 자기의 이러한 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 질문, 존재자의 기초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하는 학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하이데거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위관계로서, 행동, 태도로서 곧 이 존재자, 곧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학문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존재자를 우리는 전문 용어적으로 다자인, 현존재라고 파악하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했고, 자, 학문적 연구는 계속합니다. 유일한 존재 방식을 또 아니요, 또한 이 존재자의 유일한 존재 방식도 아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능한 그런 존재 방식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 연구는 뭔가 2차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이전의 존재론적 특징을 다루는 거, 학문 이전의 존재적인 경험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한테서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문 이전의 삶의 철학을 다루는 거. 후기 후설과 그 다음에 후설에게서도 나타나지만은 딜타이 역시도 삶의 역사학, 그 다음에 니체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삶의 철학, 그런 것들은 학문적인 것하고는 학문은 이미 이러한 삶의 경험을 2차적으로 기술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철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하이데거 역시도 이러한 학문의 2차적인 특징이 아닌 학문의 토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래서 기초 존재론적 푼다멘탈 온톨로기쇼한 그러한 특징으로서 자기의 존재와 시간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존재 자신은 더욱이 모든 존재자보다 빼어나다, 탁월한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자, 모든 이 세계의 사물 존재자,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 존재자보다 인간이 빼어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빼어남은,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빼어남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빼어남을, 그죠? 잠정적으로나마 명료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에얼트rum 논의는 뒤따라 나오는, 그래서 비로소 본래적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뒤에서 하게 될 그 분석론을 앞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딴 게 아니고 나 코멘더 아날리틱, 그러니까 자기가 이 뒤쪽에서 제대로 분석하게 될 거를 앞서 붙잡았어, 폴그라이펜 해서 미리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는 거는 뒤에서 하는데 이걸 미리 앞당겨서 조금 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겠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das Dasein ist ein Giendes, das nicht nur unter anderem Gienden vollkommt, 이렇게 나갑니다. 자,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에서 오직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단순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개의 존재자가 아니야. 뭔가 빼어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재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존재적으로 온티슈 아우스게 짜이히 네트 이렇게 나와 있어. 존재적으로 빼어나다는 거야. 어? 바로 어떤 것을 통하여 그러는가 하면은 이 존재자에게서, 그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존재자에게서 관건이 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존재 자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존재적으로 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자에게서, 인간 존재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인간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의역하면은 이게 바로 그 존재자, 인간 존재자, 현 존재에게서 존재적으로 빼어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 존재의 바로 이러한 존재 구성틀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속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자, 그의 존재 안에서 이 존재와 존재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재 관계, 자인스페어 헬트니스, 존재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의 존재에 있어서 현 존재는 존재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게 바로 현 존재의 구성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건, 그리고 어떤 명료성 안에서건 자기 자신을 그의 존재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현 존재는 독일어로 읽어드리면 다자인 펠슈테트 지히 인 이얼건트 아인을 와이저 운트 아우스트링리히카이트. 그러니까 현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건, 그리고 어떤 명료성 안에서건 자기 자신을 그의 존재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이 존재자에게 고유한 사실은 바로 그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의 존재를 통해서 그 자신에게 이 존재가 열어 밝혀져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존재자의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존재자에게는 그의 존재가 열어 밝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 존재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존재 이해는 자인스페어 슈텐트니스 이스트 첼프스트 아인의 자인스페슈팀트 하이트 데스 다자인스. 자, 존재 이해는 자체로 현 존재의 존재 규정이에요. 존재 이해는 자체로 현 존재의 존재 규정이야. 그러니까 현 존재는 언제나 존재 이해를 갖고 자기 자신의 실존 안에서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존재 이해.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건 자기의 존재 이해를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본래적으로나 비본래적으로나 자기의 존재 이해를 갖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실존하는 자다, 이 말이야. 재미있죠? 1차 자료가 훨씬 재미있어요. 훨씬 깊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 존재의 존재적 빼어남은 바로 그 현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 그건 왜 존재론적이죠? 존재적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적인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존재적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 동물도 존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적으로 존재함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존재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현존재가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게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빼어난 존재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자기의 존재 이해를 갖고 있나요? 어디? 갖고 있다고 해도 아주 감각적인 수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생존 본능과 관련해서 존재 이해를 갖고 있겠죠.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온톨로기슈 하이픈 자인, 하이데거는 인데어벨트 자인에서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하이픈을 써서 자기의 용어를 만듭니다. 이것은 분리를 통하여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온톨로기슈 하이픈 자인 베작트 히얼 노혼 니트 온톨로기 아우스 빌덴 이렇게 쓰고 있어.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직 존재론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을 형성해갖고 무슨 철학자들처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런 식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온톨로기 아우스빌덴, 존재론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만약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론이라는 이 칭호를 명시적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따로 떼어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도되고 있는 이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현존재의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말은 전 존재론적인 것으로서 표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이데거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존재론을 형성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존재론적 의미로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 단지 전 존재론적인 뜻으로서 표시되고 불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철학자들의 고차원적인 그러한 존재론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 여기서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특정한 존재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그래서 삶에서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정도의 뜻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거지, 무슨 이것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존재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의 존재 이해를 말한다. 그 정도의 뜻으로 이해해라. 지금 하이데거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나오네요. 단순하게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조금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임파하힌, 단순하게 온티슈 하이픈 자이언트, 단순히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하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존재 이해의 방식 안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모든 인간은 명료하게든 불명료하게든 은폐적으로든 탈은폐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배려 속에서, 미리 이야기하면
배려적 삶 안에서, 베졸겐 벨트 안에서, 배려의 세계 안에서, 삶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존재한다는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현존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건 또한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 존재 자체는 우리는 실존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됐죠? 하이데거한테서 실존은 뭐냐? 그래, 실존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사르트르와 이런 차들이 제일 많이 오해한 게 하이데거를 실존주의로 갖고 간 거예요. 아니요.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뭐죠? 현존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건 언제나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실존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야. 됐어요? 예도가 관계 맺고 있는, 예도의 있음 안에서 예도가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예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도는 뭐죠? 철학자니까 언제나 철학적 사유를 하고, 또한 철학책을 들고 산책을 하며 강의를 하고, 또한 때로는 이러한 진지함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예도의 삶을 생각하기 위해 짜장면도 먹고, 그죠? 빠져 있다가도 또 철학책을 들고, 이게 예도의 삶이잖아,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실존은 뭐죠? 철학책과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빠져 있음과 본래적 실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와 관계 맺고 있어. 여러분들의 있음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르겠죠, 예도와는 당연히.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아니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존재와 관계 맺고 있죠. 그 존재를 실존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실존이라고 부르자. 자, 하이데거가 관계하고 있는 거는 서구 형이상학 전체 안에서의 이 존재 개념, 망각된 존재를 해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 안에서 그 형이상학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본래적 실존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의 존재 의미를 획득하면서 그 존재 사건에 응답하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려고 그랬고, 이것이 철학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모든 철학 안에서의 존재 일반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그 보편적인 존재 일반의 의미로 가는 도상에서 존재와 시간은 일부러 책 한 권으로 끝났다라는 것. 사실은 그 뒤에 계속해서 기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해석학적인 게 됐어요. 이게 훨씬 더 하이데거한테는 유리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가 존재 일반의 의미를 철학사 전체를 꿰뚫으면서 확정했다면 아무도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존재 일반의 의미를 어떻게 확정해요, 여러분? 해석학적인 거지. 그죠? 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책만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강좌겠죠. 이런 1차 자료 강좌가, 그죠?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자의 본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태를 포함하고 있는 무엇을
진술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의 본질은 그의 본질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본질 규정이라는 거는 사태 내용적이고 사태를 포함하는 무엇을 지시하는 게 아니야. 무엇?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무엇은 뭐예요? 근대적인 거고, 무엇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묻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훗설의 현상학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무엇을 묻는 게 아니야. 무엇은요 환상이야. 무엇은 이미 본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질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고대 철학부터 니체가 박살내려고 했던 게 바로 무엇이야? 본질 규정이라고. 이 무엇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이 무엇은 언제나 확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스는 영어의 왓은 언제나 과정 속에서 되어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본질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해체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의도는 뭐야? 이 무엇을 밝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모든 존재자들의 바스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래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바스가 아니라 니체가 보여줬잖아. 그 바스는 언제나 인간의 역사적 발달에 의하여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그 바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근대적이고 고대 철학에 대한 거부는 바로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는 이 바스를 거부하는 거라고. 무엇이 아니야. 오늘날은 이 무엇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무엇을 누가 주장하며 그 무엇은 어떤 과정의 역사를 배후에 숨기고 있는지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오늘날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본질 규정 이런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박살내버렸어, 이거는. 하이데거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돼버린 거예요. 바스를 규정해버리면은 철학을 끝내는 목표가 그거였는데 그 규정은 언제나 변화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은 불가능한 게 돼버렸어, 니체 이후에는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자의 본질 규정은 어떤 사태 내용적인 무엇을 안가버 진술하고 지시하는 것을 통하여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사실, 곧 현존재, 곧 그 존재자, 이 존재자가 누구? 현존재지 뭐. 현존재가 그의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서 소유하면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개념을 바꿔버렸어. 인간의 본질은 영혼을 갖고 있고 그 영혼에서 뭐 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신을 거부하더라도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는 칸트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 참 나중에 보니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선천적인 것과 더불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된 거예요, 이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바로 그것이 그 인간이 현존재가 각기 그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서 소유하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 본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서 취하면서 각기 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본질은 있다면, 현 존재의 본질이 있다면, 이건 뭐죠? 데카르트,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본질 규정이 뭐야? 주체였어요. 주프젝트였다고. 이제는 이러한 주체 철학의 어떤 주체가 실체로서 나타나는 그런 본질에 대한 개념은 이제 해체되어야 된다는 거.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로서, 그 고유한 존재로서 그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면서 주자인 하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 본질의 수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라는 칭호는 순수한 존재 표현으로서 이 존재자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하이데거의 의도를. 그러니까 현존재라는 이 칭호는 이러한 그의 존재에 있어서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 존재자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칭하기 위하여 순수한 존재 표현으로서 선택된 거라는 거야. 현존재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언제나 그의 실존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줄 치십시오. 당연하죠. 현존재는 나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존재로부터 나를 이해하죠. 얘도 자체로서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아니요. 모든 이해는, 그의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가 서 있는 자리, 그의 실존, 그죠? 장소와 시간, 그의 역사성으로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역사성으로부터 이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현존재 자신의 가능성이야. 실존은 정리 좀 하십시오. 거기다 실존은 하이데거한테서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됐죠? 가능성. 그래서 하이데거의 시간성에서 본래적 시간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어요. 미리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가능성과 관계된 거예요. 자, 그것 자신이 혹은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느냐,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않느냐의 그 자신의 가능성, 이게 바로 실존의 의미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현존재는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느냐, 뭐죠? 본래적 실존. 그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비본래적 실존. 이 두 가지 가능성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야. 빠져 있든지 아니면 본래적 가능성에 그러한 인식 안에서 살아가든지, 그 두 개 다의 가능성을 실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죠? 자, 이 가능성들은 현존재는 자체로 이 가능성들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또는 그것이 이 가능성들 안에 빠져 있었거나 각기 그때마다 이미 이 가능성들 안에서 성장해 왔어. 맞죠? 이 실존의 가능성 안에서 빠져 있고 이 가능성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 가능성 안에 빠져서 살아갔고 이 가능성 안에서 우리는 아우프게박센 성장해 왔어. 맞죠? 선택하고 때로는 여기에 이 가능성에 빠져서 살고 그리고 그 가능성 안에서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실존이라는 거는 오직 각기 그때마다의 현존재 자신에 의해서만 에얼 그라이펜스 오들 페얼 조이멘스, 자, 현존재 자신에 의해서 장악하든지 아니면은
소홀히 하여 놓치든지, 그런 뜻이에요. 장악해서 붙잡아서 장악하든지, 아니면 장악하든지, 아니면 소홀히 하여 놓치든지,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안에서 실존은 결정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존의 질문은, 실존의 물음은 언제나 오직 실존함 자체를 통하여서 순수함 속으로 가져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의 문제는 나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야.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론이 아니야. 실존의 문제는 내가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실존함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살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나의 삶의 실존함, 두루히 다스 엑시스티렌 젤프스트, 그러니까 나의 실존함 자체를 통하여, 이해가 되죠? 자체를 통하여 실존의 문제는 순수함 안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주도적인 그 자체의 이해를 우리는 실존적 이해라고 부르겠다. 알았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 이거는 실존적 이해예요. 그런데 실존론적 이해는 뭐야? 요런 게 이제 예도 강좌의 핵심이야. 실존론적 이해는 뭐야? 실존적 이해를 이론적으로 구성하여 보편화시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2차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그것을 학문적으로 만들든, 아니면 이성적으로 통합시켜서 그것을 논적으로, 학문, 이론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실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도가 딱 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 강의를 하면서 내가 산 위에서 지금 무엇을 할까? 실존적 이해. 그런데 예도의 그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실존론적 이해가 되죠. 인간은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적 이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실존적 이해는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내가 삶 안에서 실천적으로 어떤 사태를,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 그게 실존적 이해예요, 여러분.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하이데거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실존의 물음은 존재적인, 현 존재의 존재적인 어떤 관심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용무와. 예도가 실제로 강좌를 열고, 예도가 실제로 책을 들고 강의를 하고, 예도가 실제로 식사 시간이 되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 여러분들의 존재적 앙겔레겐하이트, 존재적 관심사, 존재적 용무, 존재적 용건, 존재적 일, 이런 것들이 다 앙겔레겐하이트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게 뭔가 하면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의 질문이에요. 실존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는 존재론적 구조,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의 이론적 투명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머릿속에 팍 들어오죠, 뭔 말인지. 혼자 읽을 땐 한 개도 안 들어왔던 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실존의 문제는 이 실존을 존재론적 구조를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고, 내가 목수로서의 망치질을 하고, 내가 시인으로서 글을 쓰고, 내가 선생으로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건강을 위하여 직접 산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 결코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자론적 구조를 만들어서 이 실존의 전자론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철학적 작업은 뭐야? 전자론적인 구조겠죠. 이해가 됐죠? 이제 뭔 말인지 직접 살아가는 삶을 철학자로서 전체적으로 통찰하여 그 존재 의미의 일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건 하이데거의 의도겠죠. 근데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실존적 삶의 실존적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이론화가 없이 어떻게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역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질문, 문제는 바로 이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우스아이난들 내공 풀어 헤쳐서 해체하는 거야. 그래서 해체해서 그 구성 요소들이 실존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속품을 보는 거야. 아우스아이난들 내공 해체하여 그 부속에 요 실존이라는 부속은 요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보는 거. 그게 실존론적인 거고 존재론적인 분석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러한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 존재적 구조가 아니라 존재론적 구조. 이해가 됐죠? 그거는 바로 그것의 문제는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해체하여 분해하여 그것들을 낱낱이 놓는 거. 그게 아우스아이난들 내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쏙쏙 다 들어올 겁니다. 다 잡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의 연관을 우리는 실존성이라고 부르자. 개념이 다 들어오죠. 이 구조의 연관, 실존성은 실존의 구성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한 것, 그거를 엑시스텐ци알리테트 실존성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해가 됐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앞으로 따라오면 하이데거의 그 모든 사유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성의 분석론은 바로 실존적 이해의 특징을 갖지 않고 실존론적 이해의 특징을 갖는 거예요. 맞죠? 엑시스텐치엘레스 페얼슈텐이 아니라 엑시스텐치알레스 페얼슈텐. 그러니까 실존적 이해의 특징을 갖는 게 아니라 실존론적 이해의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러한 실존성의 분석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관심이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겠죠. 하이데거가 만약에 거기서 그친다면 존재와 시간을 왜 쓰겠어? 그것들을 조합하여 통합시키고 그 구성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것들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조를 해명하는 거겠죠. 이제 확실히 들어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의 분석론은 실존적 이해가 아니라 실존론적
이해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과제는 바로 그 가능성 및 필연성과 연관해서 볼 때 현존재의 존재적 구성틀 안에 앞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실존론적,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과제는 그 현존재의 그 분석론의 가능성과 그 다음에 필연성과 연관해서 볼 때는 현존재의 존재적 구성틀 안에 앞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존론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현존재의 실존적 구성틀, 존재적 구성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과 필연성과 연관해서 볼 때 현존재의 존재적 구성틀 안에 앞서 그려져 있는 거야.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개개의 실존적, 존재적, 실제적 삶, 실제적 삶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존재적, 실존적 삶 안에 그려져 있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걸 얘기할 필요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실존적, 존재적 삶의 의미를 당연히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길어 올려서 자기의 실존론적 분석론을 수행하는 거죠, 철학자가. 그래서 하이데거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실존적 삶을 분석하면서 배려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 그 배려의 삶, 일상의 삶 안에, 실존적 삶 안에, 존재적 삶 안에 실존론적, 존재론적 분석론을 하기 위한 그것이 앞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 삶으로 들어가서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에서는 존재적, 존재론적, 온티슈, 온톨로기슈, 엑시스텐치엘, 엑시스텐치알, 실존적, 실존론적, 이 네 가지를 다 구분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 재밌습니다. 그죠? 오늘 7번째 강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실존이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한, 맞죠? 실존이 현존재를 규정하죠. 왜죠? 현존재가 각기 그때마다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실존이잖아.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게 여러분들을 규정하잖아요. 존재가 그거예요, 바로. 무슨 뭐 있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장소를 내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실존이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한 존재론적, 이 존재자의 존재론적 분석론은 각기 그때마다 이미 언제나 선행적인 실존성을 선행적으로 시선을 취해서 보는 것,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 존재자의 존재론적 분석론은 실존성을 선행적으로 흰 불릭 나무, 선행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보는 것,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실존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야, 선행적으로. 앞서 미리.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실존성을 현존재의
자, 실존하는 존재자의 존재 구성 틀로 이해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실존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실존하는 존재자 누구예요? 인간이지 뭐. 현존재지 뭐. 그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이 바로 실존성이야. 이해가 됐죠? 이 실존 구성 틀을 분석하자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구성 틀의 이념 속에는 이미 존재 일반의 이념이 놓여 있는 거야. 나의 존재는 내 개인이 아니야. 나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내 존재예요. 이해가 됐어? 나는 나의 여기에 있으면 언제나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안에 있음과 연결되어 있어. 나의 존재는 전체 다를 언제나 이미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 전체 안에서 나의 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얘도가.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 일반의 이념이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의 이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들어져 이제. 자, 계속 나갑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이리하여 현존재의 분석론을 실행하는 가능성은, 줄 치십시오. 현존재의 분석론을 실행하는 가능성은 이러한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선행적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맞죠? 존재 일반의 의미를 선행적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것과 이러한 현존재의 분석론을 실행할 가능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마무리 작업하고 정리 작업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자, 너무 재밌어.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데거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칸트라든지 그 이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듯이 무슨 학문이 무슨 존재 근거를 밝히는 그러한 근거 제시, 논리학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학문은 뭐냐? 학문은 줄 빡빡 치십시오. 학문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존재론인 거야. 모든 학문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신학도. 그래서 불트만이 존재와 시간을 선물을 받고 4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읽어대다가 거기에 꽂혀갖고 미친 듯이 자기의 신학적 사유를 통하여 자기 일생의 모든 신학의 주제를 이 존재와 시간에서 발견해놨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읽었어. 계속합니다. 그래서 학문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야. 그런데 이 존재 방식 안에서 현존재가 또한 자기의 존재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이며 곧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 존재자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문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인데 그 존재 방식 안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존재적인 것만 이 세계 안에 있어요. 현존재적이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아. 뭐 사물 존재자.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건 전부 다가 뭐예요? 꼭 인간의 현존재만 주제로 삼는 게 아니잖아. 현존재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것들도 학문의 존재 방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존재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함이 속하는 거예요. 세계 안에 있는 현존재적이지 않는 다양한 다른 것들도 함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현존재에게 속하는 존재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동근원적으로, 요거는 제가 이기상 교수님을 따라갑니다. 글라히 우얼슈프링리히, 이건 이기상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동일하게 근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동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것과 존재론적으로 덜 근원적인 게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근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현존재에게 속하는 존재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근원적으로 이 세계와 같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관계되어 있다. 맞죠? 두 번째, 그래서 세계 내부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어. 자, 줄 치십시오. 독일어로 이널 할프, 독일어로 이널 할프 데얼 벨트, 세계 내부적으로 요게 나오면요, 사물 존재자를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하이데거한테서 세계 내부적으로 요게 나오면 인간 현존재적이지 않은 세계 내부에 있는 현존재 이외의 다른 다양한 사물들을 다 가리킵니다. 나무, 집, 인간이 살아가는 움벨트, 주변 세계의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쭈한덴하이트, 폴한덴하이트, 손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 도구의 사용, 이런 것들이 다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예요. 이해가 됐죠? 사물의 도구성, 이런 거 나중에 하겠지만 예도가 이미 다 했는데 만인을 위하여 다시 더 세밀하게 지금 존재와 시간을 하고 있는 거죠.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내부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세계 내부적은 그런 뜻입니다. 현존재적이지 않은 다양한 사물 존재자,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의 환경을 결정하는 그 모든 존재자들을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 그래. 세계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동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존재에 속하는 존재 이해는 인간 자기 자신이나 인간 다른 타사와만 관계된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물과 자기 자신과 동일한 타자들의 이해까지 이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존재자를, 여기 나오네요. 존재자를 현 존재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자를 주제로 하고 있는 존재론. 뭐죠? 현 존재에게 적합하지 않는 존재 특성. 현 존재와 현 존재가 아닌 사물 존재자라든지 이러한 사물 존재자를 구성하는, 하여튼 인간의 현 존재적이지 않은 그러한 존재 특성을 가진 존재자를 주제로 하는 존재로는 따라서 현 존재 자신의 존재적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 존재 자신의 존재적 구조 안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전 존재론적 존재 이해의 규정을 자체 안에서 개념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 존재자와 다양한 존재자들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존재론들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론 이전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후설한테서 어느 정도 많이 배운 거예요. 존재론 이전에 존재 이해의 규정. 알았어요? 인간의 학문적인 그러한 존재론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 세계, 우리 인간의 삶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 존재론적 이해, 이해의 규정을 자체 안에 개념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현존재 자신의 존재적 구조,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전 존재론, 존재론 이전의 이해, 우리의 인간의 삶의 이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상에서의 삶의 이해, 이게 바로 학문 이전에, 존재론 이전에 존재론적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다 들어옵니다,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초 존재론은 모든 다른 존재론들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비로소 발원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초 존재론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 안에서 찾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모든 존재론, 생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생물학,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역사학,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자연의 물리 현상에 관심이 있는 물리학, 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신학, 이 모든 인간의 심리 현상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 이 모든 학문들, 그래서 현존재적이지 않은 것까지도 포괄하는 이 모든 학문들은 바로 현존재 자신의 자신의 존재 물음을 다루는 존재론 이전의 존재론의 영역을 다루는 바로 기초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며 이 기초 존재론에게서 찾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강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번역하고 끝냅니다. Daher muss die fundamental Ontologie aus der alle anderen erst entspringen können, in der existenzialen Analytik des Daseins gesucht werden.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존재론들이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발원되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기초 존재론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앞서 있는 거라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훗살의 생활세계와 같이 하이데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베졸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배려의 세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곧 드러나겠죠, 여러분. 자, 오늘 강좌 마칩니다. 7번째. 재밌었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여도는 물러갑니다. 추스.